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8월 22일 두 번째 종목 동성 화인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 카본 보면서 동성 화인텍을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한번 리마인드 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동성 화인텍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소폭 조정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금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은 관계로 그러나 추가 상승 전망에 배팅을 해야 될 몇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보냉제 기업이다. 그렇죠. 피팅 업체와 보냉제 기업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주말에 제가 한번 이 종목을 분석해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동사는 뭐 거의 만원대까지 빠졌다가 13,000원대까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전고점은 14,000원입니다. 일단 전고점을 향해서 1차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15,000원까지 한번 기존에 사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견디셔야 된다. 15,000원 이상에서 파는 게 적절치 않을까. 매수하신 분들은 12,000원대에 오면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MACD 그래프를 봐도 이제 상승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며칠간에 그렇게 해서 피팅 업체하고 다음에 이렇게 보냉제 기업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조선업이 호황이고 특히 LNG 쪽 조선업이 호황인데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게 일단은 피팅 업체와 보냉제 기업이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확대 해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보냉제와 그 다음에 피팅 업체들이 새로운 상승 동력의 그 리딩 기업으로 소테마를 형성하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현재 1차 상승이 마친 관계죠. 1차 상승이 마쳤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는 좀 힘이 딸릴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봐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지금 바닥에서 다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죠. 그래서 추격 매수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코멘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봅시다. 15,000원 이상 도달 시에 매도를 추천한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다. 비용 부담 완화로 이익률이 개선이 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신조선가 강세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도 동사에게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죠. 2022년 2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1.2조 원으로 3년치 이상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 바로 보냉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15,000원 수준이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보냉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죠. 보냉전. 보냉제는 가스를 선박이나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기체를 초저온으로 냉각시켜 액체 상태로 변화시키는데 이때 냉각을 유지하기 들어가는 필수 소재를 보냉제라고 부른다. 동사는 1984년에 설립되어 카본, GP 소재 등 기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년에 첫 보냉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LNG 보냉제는 프랑스의 GTT 양대 기술 중 하나인 마크3와 RPF를 생산하는 업체로 RPF는 동성 화인텍이 생산을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RPF, 강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기술을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보냉제란 이런 기업이다. 동사는 한국화분과 RPF 시장, 보냉제 중에서도 강화 폴리우레탄, RPF 시장을 같이 양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한국 카본 할 때도 이것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LNG 운반선은 LNG를 보관하는 탱크물 화물차이다. LNG 운반선의 화물창은 모스형과 멤브레인형 두 가지가 있다. 모스형과 멤브레인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죠. 모스형은 모스라는 회사가 특허를 가진 LNG 운반선의 화물창 건조 방법인데 LNG를 저장하는 공을 서너 개쯤 얹어서 운반하는 형태이다.
뒤에서 배 모양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본이 만든 LNG 운반선이 모스형인데 최근에는 거의 모스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모스형은 배가 침몰하면 공간치 생긴 화물창이 바닥에 둥둥 뜰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안전하기는 하나 저장 용량이 작고 비싸 최근 몇 년간 아무도 주문을 안 한 게 바로 모스형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만든 신형 화물창은 전부 멤브레인형이라는 거죠. 멤브레인형.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공처럼 둥둥둥 떠 있는 것이 모스형이고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게 멤버레인형인데 최근엔 전부 멤버레인형이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다. 일본에 만든 배들은 이미 LNG 시장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모스형처럼 배 위에 공을 얹은 게 아니라 배 자체를 화물차로 만드는 방식이 모스형보다는 LNG를 실물을 실 수 있는 게 크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멤버레인형이 대세가 된 거죠. 일본도 멤버레인으로 갈아타려고 일본 가스에서 발주한 선박 4척을 멤버레인으로 수주를 받았으나 첫 번째 배부터 건조에 실패하고 현재는 포기 상태라 LNG 운반선은 한국과 중국이 만든 멤버레인이 다 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LNG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멤버레인 화물차는 다시 두 가지 타입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네, 첫째는 마크 3 형태와 NO96 형태. 다시 한번 마크 3 형태와 NO96 형태, 멤버레인의 화물창은 마크 3와 NO96 형태가 되어 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은 마크 3 형태의 멤버레인 화물창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중국 후동조선중화는 네노96 형태의 멤버레인형 화물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설명을 제외하고 보냉제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그 마크 3 타입에서만 보냉제가 공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는 마크 3 형태의 주로 멤버레인형 화물창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보냉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NO96에는 보냉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구조상. 한국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고 하면 NO96 타입으로 화물창을 만드는 대우조상에 수주를 하면 보냉제 회사들이 매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에 NO96에 보냉제를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크 3 형태만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보냉제 회사들은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계열의 수주만을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킨 그러한 외다리 전법을 사용한 거죠. LNG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LNG 운반선으로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운송하는 과정에서 매일 조금씩 액체 상태의 LNG가 기체로 바뀌면서 날아가 버린 거죠. 손실률이 발생하는데 NO96이 손실률이 심했다는 거죠. 따라서 NO96도 보냉제를 사용해서 이 손실률을 줄이는 그러한 형태의 멤버레인 창 이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대우조선해양이 이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NO96도 이제 보냉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마크 3 형태만 사용했는데 이렇게 양수 겸장으로 보냉제 시장이 확대되는 게 현재의 추세이다. 이게 동사의 영업과 다음에 향후에 이렇게 스프레드 확장성에 있어서 Q가 늘어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어드밴티지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지날 때 아쉬웠다. 동사의 동선 화인텍의 40척 초반 보냉제 납품이 상단이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GTT의 마크 3 보냉제를 채택한 현대중공업 그룹과 삼성중공업이 연간 에너지 건조 캐파는 40척이 살짝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선택한 NO96이 RPUF를 그동안 쓰지 않았다. 그러나 BOR 0.085%의 슈퍼 플러스가 흥행하면서 대우조선해양도 고객사가 되어 전방이 50% 확장되는 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BOR은 기화율을 말하는 것 같아요. 0.085%의 슈퍼 플렉스 형태의 새로운 화물창 형태를 만들면서 NO96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멤버레인 형태에도 보냉제가 들어간다. RPUP, 강화 폴리우레탄 형태의 멤버레인, 보냉제 산업이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보냉제 이사 후 대우조선해양과 계약 또는 카펙스 소식이 나오면 50에서 100%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NO96 슈퍼 플러스라는 그러한 기술의 변화를 배를 만들 때 이 화물창, 특히 LNG 화물창을 만들면서 도입하면서 보냉제가 사용된다는 거죠. 이것이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최근에 에너지 기초 소재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을 희석시키면서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는 이지만 한번 봅시다. 1월에서 7월 신조선 발주연량이 한국이 47척, 중국이 42척, 미타가 12척 이렇게 나왔죠. 1월과 7월 국내 3사 LNG 수주 현황을 보면 LNG선 수주 현황을 보면 세계 LNG선이 총 103척이 발주가 됐는데 한국 조선해양이 34척, 삼성중공업이 24척, 대우조선해양이 20척 이렇게 돼 있다. 한국이 거의 다 전체 103개 중에 몇 개, 78개를 그러니까 거의 몇 프로입니까? 80% 가까이를 한국 LNG 시장, 한국 조선사가 LNG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통상은 LNG선 초저온 보냉제 전문 기업이다. 동성 화인텍은 폴리우레탄 PU, RPU가 아까 있었는데 그건 강화 폴리우레탄 기반의 LNG 선박용 초저온 보냉제 전문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RPUP의 강화 폴리우레탄, 단열 패널 IP, 멤버레인의 일관 생산 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마크 3 타입의 LNG 선박은 초저온 보냉제 마크 3 LNG 선박의 초저온 보냉제 시장은 동성 화인텍과 한국카본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국내 조선사들의 압도적인 LNG선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크게 받은 거죠. 매출 비중을 보면 2021년 기준 PU 단열재 사업 부분 초저온 보냉제 PU 시스템이 90.3%, 가스 사업부 신냉매나 소화약재가 9.7%, 2021년 신규 수주 8,663억 원을 기록을 했고 2021년 말 기준 수주잔고는 1조를 상회하고 있다. 수주잔고 비율은 단열 패널이 71%, 멤버레인이 18%, 연료탱크가 6% 순으로 되어 있다. 뭐 이제는 Q, 물량, 이런 오더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좋은 영업의 형태다. 전방 산업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치고 있는 후방 산업이 과점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수익 구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동사 2분기 실적을 봅시다. 2020년 2분기는 58억으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1,066억으로 전분기 대비 1.2% 감소했고 전년 대 YOY는 3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PU 단일제 매출이 지속적으로 견조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전년 대비 외형 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58억 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348.2% 증가했고 전년 대비 28.8% 감소를 했다. 외주 가공비가 증가했지만 원재료 비용이 감소하면서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까지 마진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이 보냉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원재료의 가격이 확 오르면서 수익을 많이 깎아먹는데 최근은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동사에게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동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LNG선 시장의 직접적인 수혜 업종이라는 거죠. LNG선 시장 성장의 직접 수혜주다. 판가 인상 가능성도 점증을 하고 있다. LNG선 시장의 성장세는 아주 확연하죠. 글로벌 환경 규제에 있어 LNG선 추진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LNG선 수요 증가와 LNG 공급망 재편 역시 LNG선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NG 수요는 연 100만 톤 증가 시 LNG 운반선은 1.2척에서 1.7척씩 증가한다고 하는 거죠.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고 단가 인상이 용이한 LNG선 시장은 한국 조선사들의 동무대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 카본과 함께 LNG선 화물창용 조원 보냉제 시장을 가점하고 있는 동사의 동선 화인텍의 양적 성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전방 산업이 너무 좋은 거죠. 원자재 가격 인상, 카타르 LNG 프로젝트 저가 수주 이슈 등 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서 그동안 주가가 빠졌는데
최근 베어마켓 데일리를 통해서 주가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성 화이트는 3년치 일감을 수주를 확보할 정도죠. 건설적인 글로벌 에카 프로젝트 및 교체 수요를 감안시 국내 조선사들의 선별 수주 가능성이 추가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판가 전가로 이어져 수익성 개선 효과로 이어질 거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선 수요 추이 전망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향후에 더욱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NG 추진선용 연료 탱크 유형을 보면 프랑스 GTT의 멤버레인 기존 거죠. 그 다음에 GTT가 프랑스 GTT의 불익 형태가 있는데 GTT사의 신제품이고 동사와 공동 개발을 했다는 거죠. 중형급 상승 크루즈 성형으로 사용되는 연료 탱크 유형이죠. 네. LNG선과 기존의 동일한 거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료 탱크 유형을 만들어내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사가 유가가 상승하면 원재료 비용 부담이 증가하네, 그렇죠? 폴리우레탄 가격이 WTI 가격에 연결돼서 올라갔는데 현재 WTI 가격이 90달러에서 80달러대까지 빠진 상황에서는 동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폴리우레탄은 당연히 석유로 만드는 거죠. 동성 화인텍의 분기별 수주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분기 구조네 2022년 10억 109천억 그렇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3분기, 4분기, 2분기 살짝 빠졌다가 3분기, 4분기에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나 1.2조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사도 거기에 대해서 수주가 1.2조에 뭐까지 도달했다. 이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2022년 매출액은 4,106억, 영업이익은 193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2022년 4,106억은 YOY로 12.5%, 영업이익은 YOY로 마이너스 36.0%로 하락한 모습이죠. 국제 유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폴리우레탄 소재 가격 상승 영향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쪽으로는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동사의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폴리우레탄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죠. 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회복될 거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수주 증가와 판가 인상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면서 실적이 정상화를 밟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가격보다는 충분히 더 15,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본행제 기업인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봤습니다. 13,000원대인데 15,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다음에 단타를 하고자 하신 분들은 좀 조정을 받아서 12,000원대 오면 들어가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한국株은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이 조정장에서 상승으로 이끌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어서 제가 주말에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